관세음보살, 국내외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자 숙종은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술을 빚으며 곡식을 낭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각 고을에는 단속이 강화되었고 백성들은 곡식 한 줌도 쉽게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라곤 시집 오기 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막걸리 빚기뿐이었습니다. 평상 과부가 살아보자고 하는 지신이 하늘도 용서해 주겠지. 과부는 관청에서 금지한 것을 알면서도 술독을 챙겼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녀의 막걸리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술은 밥 한 그릇 대신이 될 만큼 진하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과부가 그것마저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게 뻔했던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의 명을 받은 감찰 대신 유지랑이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각지의 금주령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고을 구석구석을 한참 훑던 그는 흐름한 초가집 사이에서 은근히 퍼지는 술향을 맡았습니다. 누가 감히 왕명을 어기고 술을 빚는 것이냐. 문을 열자 허리가 굽은 과부가 놀라 술독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죄를 지었습니다. 헌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과부의 음성은 떨리고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유지랑은 아전들에게 술독을 밖으로 내라 명하고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감찰 대신 유지랑이 물었습니다. 그대 이런 처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오? 과부는 한숨을 토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으나 박복한 팔자라 3살짜리 아들 하나를 남긴 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가진 재주라곤 어릴 때 배운 이 술빚기가 전부라. 아들 공부라도 시키고 저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삭바늘질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사실 제 왼쪽 눈은 볼 수도 없습니다. 감찰 대신은 과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손가락, 마리마리 깊게 팬 상처들. 이 손으로 나라의 법을 거스를 욕심을 부릴 리가 없다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엎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 본 유지랑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자네의 사정을 봐주겠네. 허나 다시는 술을 빚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보게. 과부는 자리에서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지랑은 고을 보고서를 올리며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금주령을 어긴 이는 죄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길을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묻는다면 그 과부가 아니라 정책을 펴는 이 몸에게 내려주십시오. 보고서를 받은 숙종은 깊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신에게 귀양을 명했습니다. 기꺼이 귀양을 가게 노라 한 유시랑은 염주 한 벌을 챙기게만 허락해달라 하였습니다. 숙종은 윤허하였습니다. 염주를 손에 쥔 대신은 조용히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아무리 법도가 중하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제가 잘한 게 맞지요. 한 사람의 생을 살렸으니 저 이 길이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부디 저희 중생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귀양체에 도착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밤낮 주야로 관세음보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성이 통했는지 부처님의 가표가 내렸습니다. 몇 날 며칠 단비가 내리더니 가뭄이 해결되고 차츰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과부의 아들 윤서는 과거에 응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원 발표는 날 그는 궐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오흥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를 대신하여 휘양살이를 마치신 유지량 어른이 상경하셨다더라. 윤서는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대신이 바로 예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려준 분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는 당장 유지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저 고흥 노파의 아들 윤서라 합니다. 대감님이 아니었더라면 제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랑은 놀란 얼굴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너 어미의 눈빛을 보며 알았지. 살고자 하는 백성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윤서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대감님께서 억울하게 귀양을 가셨으니 제가 그 은혜를 나라로 갚겠습니다. 마땅히 대감님이 계실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해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원으로 뽑힌 그의 말은 조정에서 무겁게 들렸고 숙종도 과거 그 대신의 상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 유지랑은 다시 관직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신이 와서 난처하게 굴 때 유지랑의 자비와 지혜가 크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숙종이 유지랑을 친히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가 윤서의 어미를 살린 것이 결국 나라를 살렸구나. 한 사람을 살리면 그 행이 또 다른 은혜로 돌아오는 법임을 몸소 가르쳐 주었구나. 예,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만든 한자성어 중에 계행불여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조한 계의 행위는 촉촉한 자비행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지키는 것, 규칙, 법도도 중요합니다. 다만 때로는 따뜻한 마음의 자비행이 더 큰 선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계행불여자비, 근조한 계의 행위는 촉촉한 자비행만 못하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양 케이블카 빌리지 해변젤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보름 달빛 방생 및 철야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변절 용바위 앞이 방생 명소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해변절로 문의하시면 개인 방생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참회 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